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오영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소비 통제 쉽지 않죠. 많이 안 쓰고 싶은데 지나고 보면 많이 써있고, 이번 달 카드값 이걸로 딱 끝내야지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더니 월말까지 가면은 원래 나오던 만큼의 카드값이 또 나오기도 하고, 소비를 줄여야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. 무조건 돈을 안 쓴다라고 해서 부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, 쓸데없는 곳, 안 써도 되는 곳에 들어가는 그런 소비성 지출이 많을수록 부자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, 이건 뭐 다들 아시는 얘기니까 더 할 필요는 없고, 상담할 때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게, 센터장님은 얼마나 쓰세요? 생활비를 용돈 얼마나 쓰세요? 라고 물어보실 때, 집에 생활비 말고 오롯이 저를 위해서 쓰는 돈이 저는 50만 원이에요 50만 원씩 쓴 지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50만 원을 체크카드에 넣어 놓고 그냥 그걸로 계속 사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살고, 또 한 달 지는 체크카드에 돈 넣어 놓고 살고. 그럼 많은 분들이 또 하시는 말씀이, 그 너무 부족하지 않아요? 너무 적지 않나요? 요즘에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, 생각해보니까 제가 물가 상승을 그동안 감안하지 않고 계속 50만 원만 이게 습관이 돼서 그런가 봐요. 저는 전혀 부족하지 없거든요. 근데 왜 이렇게 저는 부족하지 않고 누군가는 돈을 쓸 때 써도 부족하다라고 느낄까? 그럼 어떻게 하면 소비를 줄일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, 대부분 많은 분들이 소비할 때는 기준이 있어요. 이런 거죠. 얼마 정도 버니까 얼마는 써도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잡게 되는 거죠. 뭐 우리 나이 때는 다 이 정도는 쓰잖아. 그 나이 때가 쓰는 평균적인 소비를 기준으로 놓고 나의 소비가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경우도 있고, 직장 동료 들 보니까 나랑 소득도 비슷한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뭐 나도 이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하면서 그들을 기준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. 누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마다 정의가 되어 있진 않지만 기준은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.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던 자기 소비에 대한 기준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, 저 같은 경우에도 기준이 있겠죠. 제 기준은 뭐냐면 생존이에요. 생존.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면, 너무 무섭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. 저는 생존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. 막 집에서도 뭐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잖아요. 30평이라고 물 잘 나오고, 뭐 17평 아파트라고 물 안 나오고 이런 거 아니잖아. 물 똑같이 나오잖아요. 그럼 저는 물 나오면 돼요. 저는 항상 비교하는 게, 원시인들 막 생각을 해요. 옛날 원시인들은 물 들어가려면 뭐 바구니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막 이렇게 물 떠오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. 수도라는 게 있기 전까지는.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고, 물론 문명이 있냐 없냐의 차이는 있겠지만, 저는 그런 원시인들의 삶과 지금 제 삶을 비교해 보면 같은 인간인데 제가 훨씬 더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.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. 제 차 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4만 킬로 탄 2010년식 자동차인데, 아반떼 하이브리드 타고 다니거든요. 어디 먼 데를 갈 때도 그거 타고 어디 가면 되게 편해요. 근데 한 70년대쯤에 선배들 세대를 보면 그때 차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. 요즘엔 다들 마트 갈 때 차 가지고 가잖아요. 저도 어릴 때 기억나는 게, 저희 어머니가 시장 가실 때 버스 타고 저랑 같이 1시간 동안 가요. 시장을 가서 바리바리 사요. 검은 봉지만 몇 개를 들죠. 수박 하나 있으면 진짜 큰일 나는 날이에요. 집에 들어올 때 손가락에 줄 가가지고 되게 힘듭니다. 그렇게 봉지를 바리바리 싸들고 또 버스를 타고 1시간을 와서 또 집에 걸어가는 시간, 이렇게 살았었거든요. 근데 저는 지금 아반떼라는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마트 갔을 때 전혀 제 손이 불편하지 않아요. 굉장히 편안하게 집에 돌아올 수 있거든요. 저는 그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. 그러니까 굳이 차도 더 좋은 걸로 바꿀 필요가 없다 라고 보고, 저는 하여튼 매사에 약간 이런 식이에요. 원시인과 비교하거나 70년대와 비교하거나 20년 전, 25년 전,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의 생활 환경 모습과 저를 비교를 하게 돼요. 그것들이 저의 기준인 거예요. 그러면 어떤 것과 비교를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편하게 잘 살고 있어요. 그러니까 굳이 필요한 게 있다고 느끼거나 그러진 않아요. 저는 기타 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, 저는 오로지 제가 더 필요한 게 있다고 느끼는 거 하나는, 기타 실력이 필요한 사람인 거죠. 다행인 거는 기타를 더 잘 치기 위한 건 노력이 필요하지 돈이 필요하진 않은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돈이 별로 안 들어요. 항상 이런 식입니다. 버는 건 대부분 비슷할 거거든요. 오늘 갑자기 노력한다고 해서 다음 달에 월급이 2배가 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. 다만 내가 벌어들이는 한정적인 정형화되어 있는 소득에서 나의 소비를 탄력적으로 얼마나 잘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목돈이 만들어지고, 그게 나의 미래 투자 자산으로 바뀌면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, 계속 그 모습에 있기도 하고 결정되는 것 같아요. 부자의 첫걸음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번 돈을 잘 아끼는 거거든요. 아끼려면 소비에 대한 자기만의 철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다행히도 저는 생존이라는 거, 원시인이라는 거, 70년대 배경이라는 거, 그리고 20년 전에 25년 전에 저희 부모님의 생활상의 모습들이 저희 비교 기준점인 거예요.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이에요. 거기는
너무 좋은 거밖에 없잖아요. 그런 거 좋은 거 봤을 때 내 기분이 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좋은 걸 보면 내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. 그런 걸 보다 보면 제 소비에 대한 기준이 높아질 것 같아요. 돈을 아끼고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지름길은 그냥 안 써야지가 아니라 나의 그 소비에 대한 기준점이 무엇인가를 정의해보는 것, 그것 또한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잘 정의하시고 정리하셔서 돈 아끼는 거에 고수가 되시고요, 부자가 되실 수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. 이상 2022년 1월 2일까지 일하지 않아도 월 3천만 원의 소득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오영일이었습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.